비트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라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 6월의 미국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 발표 이후에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완화, 그 우려감이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 차곡차곡 상승폭을 쌓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지수 보시면요, 0.64%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2,591.23포인트로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1.5% 상승 있었고요. 893.07포인트로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 증권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연일 타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07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121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개인 홀로 팔자세를 취했는데요. 7,190억 원 물량 덜어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요, 오늘 외국인이 강한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1,750억 원 물량 사자 포지션 가져가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네요. 개인은 1,466억 원, 기관은 289억 원 팔자 포지션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 시장 이어서 또 내일 시장에도 빨간불 켤 수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계좌에 대박을 잡으러 떠나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우리 멘토님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는 연결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하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QR코드 주변에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오픈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 인사드려 봐야겠죠? 시작만큼이나 아주 환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또 옷을 함께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빨간불로 마감을 하기도 해서 이런 시장이 내일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색깔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급과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장에 올라왔을 때 준비하셔야죠. 올라갈 준비요. 자, 우선은 노란톡방에서 우리 멘토님이 그간 어떤 수익률로 여러분들 채워드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디어유로 10.03%, JC케미칼로 8.09% 수익이고요. DNC 미디어 14% 상승입니다. STX 엔진으로 10.34%, MPT로 10.62% 수익률 안고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디어유, JC케미칼,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JC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차 청산으로 2차 목표가를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멘토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의 리뷰부터 여쭤볼게요. 디어유입니다. 10.03% 오늘 청산을 하셨네요. 우선은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내 계좌에 비 내릴 수는 없다. 빨간 우산 씌워주신 종목입니다. 디어유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가 제가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챙겨왔었던 기업이고요. 다들 아시는 팬 플랫폼 버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그 버블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속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버블 관련해서 유료 구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도 점차적으로 성장세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도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60% 넘게 또 영업이익도 90% 넘게 증가한 수치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의 유료 구독자 수가 벌써 약 230만 명에 달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신규 유입된 수만 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콘서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유료 구독자 수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에는 이 콘서트를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의 활용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존의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이 스타들의 팬덤 확장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유료 구독자 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본판 버블 플랫폼도 올해 안에 런칭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이 디어유의 대주주로 또 다른 주요 엔터사들이 속해 있는데 올해 신인그룹이 계속해서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드라는 신인 그룹의 팬덤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버블 오픈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훨씬 더 짧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디어유 제가 우선 전량을 청산을 했습니다. 10% 정도로 청산을 했고 지금 보시면 노란독방에 계신 우기님께서 수익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10%대 정도로 수익을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 이 디어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하고 나와주기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에 이 버블 플랫폼의 구독자 수가 훨씬 더 급증하면서 디어유 주가도 우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디어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 이미 좀 상반기에 올라줬긴 했지만 지금 매물 구간 소화하고 다시 양봉을 3거래일 연속 나타내고 있는 만큼 디어유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디어유도 제가 우선 청산을 했지만 주가 추이 보면서 대공략 타이밍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상세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래서 노란톡방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아무래도 장 마감 후에 진행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 이슈 상황,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중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JC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8%의 수익률 오늘 1차 청산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직 2차적인 매도 남아있다. 목표가를 더 잡기 위해서 물량을 전부 청산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JC케미칼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바이오 연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여서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우선 올해 1분기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도 27% 늘어나기도 했고 영업이익도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7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의 실적이 좋았지만 꾸준하게 실적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바이오 연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연료에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중유로 구성된 연료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고 실생활에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 CPU, 파묘 가격과 함께 실적 연관성이 상승하는데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이 실적 성장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또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이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책 수혜주로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절반 정도 익절을 했고 남은 절반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정유사와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인도네시아의 지난 2019년에 수도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었는데 이 이전될 수도 근처에 JC케미칼의 팜 농장이 이미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따라서 JC케미칼 더 큰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JC케미칼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 제가 1차 청산만 했고 남은 절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지난 4월 24일에 6,910원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한번 나타내줬고요. 이 5월 22일에서 한번 우상향했다가 다시 주가가 지금 다시 하향했죠. 하향했다가 지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일 때 하단에서 진입을 하면 또 상단에서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절반 정도 8%대에서 수익을 1차 청산을 했고요. 남은 절반 보유 중이기도 하고 지금 수급 봤을 때도 외인과 기관이 장기간 계속해서 매집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지금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단을 뚫어준다면 가격대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JC케미칼도 더 큰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절반 아직 노란톡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절반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남은 JC케미칼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8% 그 이상의 수익률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차 목표가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한 번으로 여러분들 계좌 상황
상황 분위기 반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가가 3일 연속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내 계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님과 함께 AS 잡고 대응 전략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DNC 미디어 확인해 볼게요. 14% 수익이네요. 해당 종목도 오늘 모두 물량 청산하셨습니다. 오늘 수익 잔치가 노란톡방 안에서 랠리로 이어졌네요. 멘토님께 이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제가 DNC 미디어 1차 청산했을 때 방송에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우선 DNC 미디어가 웹툰, 만화 관련주에 속한 종목인데 우리 상반기에 이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난 4월에 한번 고점을 형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고점이 25,250원인데요. 이때 한번 고점 찍고 주가가 우하향했다가 지금 최근에 6월 30일에 바닥까지 다졌습니다. 16,250원 구간에서 지지가 받고 버텨주는 흐름이 그려졌고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종목이고요. 웹툰과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을 연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내고 있는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 퍼블리싱에 따라서 이 모바일 게임이 흥행할 때 이 DNC 미디어도 함께 관련주이기 때문에 성장세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지난 2017년부터 북미와 중국,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분야에서 수출액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웹툰 신작 수가 지금도 조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15개에서 20개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자사의 IP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작 확대에 따라서 주가도 힘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DNC 미디어 차트 흐름 봤을 때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뚫어준다면 주가가 더 고점 향해서 정고점 25,000원 뚫어줬으니까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미미한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반등 구간에 접어들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최근에 거래 대금 실리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는 제가 전량 청산을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리스트에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이 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정고점 향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웹툰 테마 중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웹툰 테마.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개별주로 움직였었죠. DMC 미디어 멘토님이 14% 수익률 잡아주셨는데요. 확실히 엔터. 그리고 또 웹툰 이쪽 섹터, 미디어 섹터에 조금 강한 이미정 멘토님의 활약 볼 수 있었습니다. 엔터주도 그렇고요. 웹툰 관련주, 또 게임주 이렇게 미디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실적 흐름과 이어져서 요즘 굉장히 상승 추세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싶다. 아직 내 포트에 해당 섹터들의 종목들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멘토님과 함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잡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XTX 엔진입니다. 10.34% 수익인데요. 해당 종목은 또 어제 청산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수익률로 멘토님께서 여러분 수익률 안겨주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이야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도 최근에 1차 청산했었다가 바로 어제 전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고 최근에 조선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조선 업종이 이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4월까지는 계속해서 쉬어가면서 개별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박스권 돌파할 시에 주가가 더 크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2분기에도 이 조선업체들의 주요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중에서 STX 엔진 제가 청산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선주들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자통신 사업에서 이제 방산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선박용 엔진과 육상 발전용 엔진, 산업 엔진 이런 엔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국방부, 조선소 쪽으로 전자통신 장비까지 공급하면서 공급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C 오션 플랜트와 36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이슈도 발생하면서 STX 엔진의 주가도 함께 우상향 기조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주가도 함께 우상향 추세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방산 엔진, 이 엔진 관련해서 공급량 증가하면 할수록 STX 엔진도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난 4월에 최저점 12,400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려는 추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 15,00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 이 박스권 상승 돌파한 후에 추가 상승세 나올 때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지난 4월, 5월까지는 좀 쉬어가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6월, 7월에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물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원래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이제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STX 엔진도 최근에 박스권 돌파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15,000원 구간 뚫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셨다가 이 구간에서 가격대가 바뀐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 관련주들 이제 STX 엔진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또 다른 제2의 STX 엔진의 조선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TX 엔진 제2의 후발주자를 발굴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조선주들 최근에 힘찬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올라가면 관련주 쪽 조선 기자재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조선주 실적 하반기 또 카타르수주까지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실적 잔치에 크게 먹을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멘토님과 함께 잔치 티켓 끊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멘토님의 수익률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디어유로 10.03%, JC케미칼 아직 2차 물량 보유 중에 있고요. 8.09% 수익입니다. DNC 미디어로 오늘도 수익을 청산해 주셨네요. 14% 수익 확보고요. STX 엔진, 조선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멘토님이 잡아주셨습니다. NBT, NBT 이 종목의 리뷰를 빼놓았네요. NBT 10.62% 수익인데요. 멘토님 다시 한번 NBT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BT가 광고 관련주에 속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광고 업종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에 나타나줬습니다. 이 메타에서 최근에 새 소셜 미디어로 스레드를 출시를 했는데 서비스 출시한 지 5일 만에 1억 명을 돌파하는 이용자 수 급증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광고 관련주들이 이제 향후에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스레드의 가입자 증가 속도가 2달 만에 1억 명을 기록을 했던 이 수치가 올해 초에 가장 핫했던 챗 GPT보다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레드에 지금 당장 광고가 붙는 건 아니지만 이 성장세가 안정화될 시에는 메타에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SNS 스레드 인기가 디지털 광고사의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NBT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MBT가 시가총액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1,100억 원 규모에 속한 종목이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가벼울수록 관련해서 호재가 발생할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도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세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MBT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B2B 플랫폼인 에디슨 오퍼월이 이제 하반기에 더 크게 고성장세에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에디슨 오퍼월이 어플 설치나 SNS 팔로잉 그리고 또 상품 구매 이런 미션을 소비자가 수행을 했을 때 보상을 제공해주는 포인트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이제 쿠키 오븐이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도 드리고 있고 또 토스 어플에서도 이번 주 미션 달성하는 혜택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플랫폼 하반기까지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힌트로 드렸었는데 이 캐시 슬라이드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012년에 모바일 화면에서 잠금 화면을 해제하기만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이 캐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상형 광고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캐시 슬라이드의 누적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 대비해서 매출액 10% 그리고 영업이익 31% 넘는 증가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서 언급드렸던 이 에디슨 오퍼월의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리오드 광고 관련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이제 웹툰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또 다음 회차를 보기 위해서 쿠키를 굽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쿠키 오븐 운영하는 곳도 이 MBT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경우에 더 큰 폭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MBT를 제가 10%대 정도로 일단 수익 청산하고 나온 종목이고 보시면 가장 최근에 8,000원 구간까지 뚫고 주가가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윗꼬리를 달고 다 빠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MBT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도 이 차익 실현에 선 다음에 이 매물 구간에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간 5일 내내 계속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동평균선 여전히 정배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전환되지 않고 이 매물 구간에서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MBT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MBT 제가 주가 추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노란독방 내에서 관련된 이슈 제공해드리고 또 제공약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레드 관련주로 광고, 스레드가 본격적으로 광고에 돌입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이 MBT에 대해서 멘토님이 이야기 잡아주셨는데요. 10.62% 수익률, 아직 스레드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여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참여하세요. 저희 방송 이제 20분 정도 남았네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은 동그랗게 귀는 쫑긋 세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멘토님 준비되셨을까요? 이번 시간은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대장주인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3사가 합병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그 기대감 속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3사가 합병이 될 경우에 더 큰 시너지가 더욱더 극대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의 3사의 합병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을 위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라는 이슈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다음 달에 합병 결의가 이뤄지고 올해 안에 합병이 완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대장주의
전망이 밝아서 중소형 업체들도 동반 강세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모두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합병 결의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병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4개월 내로 이제 합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회장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이 완료가 될 경우에 경영 효율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이 극대화되면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이슈도 발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인 이 리커전의 인공지능 AI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첨단 AI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전해진 이슈였고요. 이 리커전 같은 경우에 AI 모델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치료법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의약품 제조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리커전의 주가가 강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오늘 밤에 이제 P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새벽에 미국 증시가 CPI가 이제 둔화됐다라는 결과 발표로 인해서 주요 증시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올해에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에 나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이미 셀트리온 그룹주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겠지만 오늘 두 자릿수로 올라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가 인공지능의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자사 플랫폼인 딥매처로 발굴을 해서 이제 피부염 치료제 후보 물질 2종에 대한 개선 효과를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분야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경쟁력까지 확보를 한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의 후보 물질에서 최근에 항암 그리고 항피부염 관련된 세포 실험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약물에서 피부염 관련된 케모카인 그리고 사이토카인의 억제 효능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염 효능도 확인을 했고, 이 후보 물질의 추가적인 효능 입증이 된다면 신테카 바이오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국제 행사를 참석해서 긍정적인 잠재 고객사 수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객사가 많은 상황이고, 또 향후에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하고 또 MOU까지 체결이 된다면 이 신테카 바이오의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도 다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MOU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기대감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또 지난 2022년에 STB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국에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안전하게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AI 플랫폼 중에서 이 딥매처 를 발굴한 피부염 치료제의 개선 효과까지 이제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관련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의료 AI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 내에서도 신테카 바이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테마로 신테카 바이오 잡아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오늘도 정말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도 있었고, 또 CPI 지표로 인해서 또 제약 바이오에도 조금 훈풍이 불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개별 이슈 가운데 또 AI 신약 개발로 이슈를 탄력을 받은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방송을 놓치시면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 한 주의 마무리 조금 완벽하게 수익으로 청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슈도 만나볼게요. 네, 오늘 메타버스 테마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 업종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분야의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을 발족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서 로드맵 수립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작업 반장과 같은 리더십 수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메타버스 산업이 향후에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테마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원래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고 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도 우리나라 주도로 메타버스용 XR 기기인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이 성립이 됐다라는 이슈가 전해졌고요. 또 이 메타버스 기기 개념 정립을 위해서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졌습니다. 메타버스 기술 분야에서 이제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 표준화 평가 그룹도 이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수익을 실현했던 디어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어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제 메타버스 사업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디어유 지금 자리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대가 바뀐다면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대표 팬덤 플랫폼 버블 운영사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다수의 스타들과 팬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버블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 관련돼서 유료 구독자 수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어유 버블 플랫폼 통해서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월드투어 회차와 회차별 인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모두 증가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더 월드투어 회차가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버블 유료 구독자 수 약 230만 명 정도 이미 달성을 했는데 상반기에만 신규 유입자 수 6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이 버블 운영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구독자 수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버블 활용도 확대를 통해서 이제 팬덤 확장되면서 구독자 수 증가할 것 같고 또 올해 내에 일본판 버블 플랫폼도 런칭이 되면서 디어유 순가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어유의 이제 대주주로 SM, JYP 엔터도 속해 있어서 다른 주요 엔터사들 이미 좀 올라갔기 때문에 디어유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제공약 타이밍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디어유 두 번째 이슈 가운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디어유로 우리 멘토님이 오늘 수익 청산하셔가지고 10%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공약 시점을 노린다고 하니까요. 엔터주 하면 또 이미정 멘토님이시거든요. 그간 SM 라이프 디자인, YG 플러스, 팬 엔터테인먼트, 또 이 디어유까지 수익 랠리를 이어오신 멘토님답게 나는 엔터주 하반기에 또 이 엔터 4사만 하더라도 신인 아티스트 데뷔와 또 아티스트들의 컴백 등이 예정되어 있죠. 이런 호재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만드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면 멘토님과 내일 시장 시초가부터 대응 잡아갈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슈로는 영화 테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 그리고 영상 콘텐츠 테마가 또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 영화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최근에 개봉을 했던 이 범죄도시 3가 이제 1,000만 관객을 등극하면서 흥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동석 주연의 영화
흥행에 힘입어서 지난달에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 매출액, 관객 점유율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 64% 늘어났고 관객 수 64% 넘게 상승세 나타내 주면서 지난달에 한국 영화 관련된 이 급등, 점유율과 매출 급등 소식이 오늘 견조한 흐름 나타내 줬습니다. 국내 영화의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를 제친 게 7개월 만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지난달에 한국 영화 매출액이 939억 원. 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관객자 수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나타내줬고요. 제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또 쇼박스 이렇게 두 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콘텐츠리 중앙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리 중앙은 종목명에도 나와 있듯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배급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배급 관련돼서 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JTBC 그리고 영화 분야에서는 메가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방영 회차 수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이익이 계산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들고 와 봤고요. 또 이 JTBC에서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작품의 일부를 내년으로 편성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의 1분기 실적도 JTBC의 방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좀 부진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2분기에 JTBC 드라마 모두 넷플릭스 선판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실 2분기보다는 좀 3분기에 더 크게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콘텐츠 라인업 그리고 영화관 또 플레이타임 성수기를 고려를 할 때 이 2분기 1, 2분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더 크게 실적이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캡티브가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 채널에서 주말 드라마 그리고 수목 드라마 편성이 연이어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OTT 동시 방영 확정이 된 작품이 다수 있고 그리고 또 드라마 내가 예뻐진 그 여름 그리고 또 영화 범죄도시 3의 배급과 제작을 맡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흥행했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시즌2까지 이제 메인 제작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일 수는 있는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범죄도시 3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뭐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컨텐츠리 중앙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3가지 이슈 가운데 멘토님이 잡아주셨던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의 디어유 영화 관련 섹터의 컨텐츠리 중앙 잡아주셨는데요. 이 세 종목을 뭐 내일 당장 매수하자 시초가에 진입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다가 멘토님께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또 이 종목들의 타이밍에 맞게 위치 선정 잡아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관심 종목으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방송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 가져다만 대세요.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노란색 링크가 이 QR코드 주변에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멘토님이 물고기 잡는 법, 수익 내는 법을 알려주실 주식 플러스 레슨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멘토님의 교육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시크릿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크릿컬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는 의미인데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좋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 시크릿컬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시크릿컬 대표 업종 조선과 해운이 있고요. 또 매수와 매도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장점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이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 박스권 내에서 상단과 하단을 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한다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 해운과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해운과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조선, 건설, 금융 업종 여전히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해운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해운이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면 무역과 교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통한 운송비로 이익을 내야 하는 이 해운사들이 수요가 부진하면서 운임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살아날 경우에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해운 운임도 동반 상승세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해운사 이익이 상승하고 또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사들도 동반 강세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시크릿컬 업종으로 해운과 조선 꼽히고 그리고 또 이 건설 금융뿐만 아니라 기계나 자동차 반도체 업종도 이 시크릿컬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과 이익이 동반 상승세 나타나주는 구조에 속한 종목이고요. 보통 글로벌 경기가 호황 시기일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은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내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경우에 투자를 할 때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컬 오늘 소개해드렸고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수익률 더 크게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컬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이 잡아주셨는데요.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 지금 또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으로 해운 조선 테마 잡아주셨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돈다라는 이야기 멘토님과 함께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선물 받아가실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무슨 시간일까요? 화면 보고 오시죠. 바로 이미정 멘토님이 픽한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 오늘도 두 가지 가득 채워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섹터에 속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피부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관련해서 이 자사의 의료기기가 보통 피부과 가면 대부분 이미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1분기 그리고 2분기 모두 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도 이 관련된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출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6월 14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쌓인 구간에서 주가가 횡보 흐름 거치고 있는데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최근에 장기간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달가량 계속 순매수하다가 오늘 조금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 더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다 상향 추세를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소화만 나와준다면 이제 물량이 소화되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요소수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비료나 화학 소재, 차량용 요소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계열사의 이 생산량이 극대화되면서 주가도 동반 강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유통 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한 주식 분할도 결정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난 1분기에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70%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실적 호전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더 크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종목 역시 이 매물 구간만 뚫어준다면 더 큰 상승세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상세한 종목명, 매매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두 가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멘토님이 겹테마로 가지고 온 첫 번째 히든 종목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요소수 관련주였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까지도 멘토님이 너무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들은 방송 중에서 종목명과 타점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만큼 저희 방송 30초 남았거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임정 멘토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합니다.